한국이 새로운 방산 무기를 만들었다는데 보셨나요? 한국 같은 후진국은 보남 하나입니다. 보여줄 게 뭐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도 독일도 실패한 걸 한국이 한다고요? 그건 그냥 값싼 부품을 조립한 쇼일 뿐입니다. 이 대화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 현장 인터뷰에서 실제로 오간 말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자와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한국의 발표를 앞두고 터져나온 건 기대가 아니라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후진국이라 무시당하던 한국. 누구도 한국이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전시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대 위 한국 대표단이 자신들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소개한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국방과학의 새로운 역사라 불릴 만한 체계, 총성도 연기도 없는 빛으로 적을 무력화하는 차세대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동시에 하늘을 뒤덮자 한국이 준비한 방어체계가 작동했습니다. 총소리도 없고 미사일 연기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빛이 스쳐 지나가자 드론은 하나둘씩 추락했습니다. 결과는 성공률 100%. 전시장은 술렁이었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단 한 줄의 문구. 격추 비용 단 $10.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에 $400만, 독일의 방공체계도 수백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돈 $10로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첫 번째 시연이 끝나자 전시장은 술렁이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일지도 모른다.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속삭임들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시연은 전 세계가 예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전시장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몇 초 뒤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과는 아직 화면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비웃지 못한다는 것. 그날의 전시회는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군사과학의 새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동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였다. 강대국들도 멈춘 자리에서 한국은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상드르 모로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기자였고 오랫동안 군대와 전쟁, 그리고 무기들에 대해 글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 전시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무기를 직접 봤었습니다. 미국의 전투기, 독일의 전차,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까지요. 그럴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강한 무기는 큰 나라만 만들 수 있다. 작은 나라는 따라올 수 없다. 라고요. 어느 밝은 아침, 저는 파리에서 열린 유로 디펜스 전시회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곳은 최신 군사 기술을 선보이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전시장 안은 축구 경기장만큼 거대했고 불빛과 현수막,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당당히 서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기술자들도 보였었죠. 저 같은 기자들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음 세대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지 보러 온 것이었죠. 제가 처음 본 곳은 미국 부수였어요. 정말 거대했고 푸른 조명이 번쩍였었습니다. 중앙에는 유명한 F-35 전투기 모형이 있었고 스크린에는 폭발하는 미사일 장면이 보였었죠. 한 미국 기술자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미사일 한 발은 $400만. 하지만 성공률은 95%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고 카메라는 번쩍였어요. 저는 빠르게 메모를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사일 한 발이 $400만 너무 비싸잖아. 결국 전쟁은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는 독일 부스를 갔었어요. 거기에는 커다란 대포와 전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무겁고 번쩍거리는 강력한 기계들이었죠. 제 오랜 동료였던 독일 기자 카를 호프만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봐, 이 대포들 좀 보라고. 세계 최고야.
독일을 따라올 나라는 없어.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부스에도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유명한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도시로 날아오는 로켓들이 보여졌고 아이언돔은 그것들을 밝은 섬광으로 막아내고 있었죠. 한 이스라엘 장교가 말했어요. 우린 이걸로 우리나라를 지켜요. 비싸긴 하지만 효과가 확실하죠. 제가 보는 모든 곳마다 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무기는 강력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미사일은 수백만 달러, 대포는 오직 부유한 나라들만 살 수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강하면서도 저렴한 무기는 없는 걸까? 큰돈 들이지 않고도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걸까? 그러다 저는 어떤 낯선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커다란 부스들 뒤쪽,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구석에 한국 국기가 걸린 작은 부스가 있었어요. 조명도 화려하지 않았고 커다란 모형도 없었고 군중도 거의 없었죠. 그저 작은 화면에 한 문장이 떠 있었어요. 세계 최초 실전 배치 블레이저 레이저 방어 시스템.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눈썹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레이저 무기라고? 그것도 한국에서? 너무 낯설고 웃기게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생각했어요. 레이저 무기라니 한국에서? 말도 안 되잖아. 거의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어떤 목소리가 좀 더 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한국 기술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명찰에는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요란하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정중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이게 블레이저 레이저 무기입니다. 드론, 미사일, 박격포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쓸 준비가 되어 있죠. 저는 눈을 깜빡이며 본능적으로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홍보용입니까? 하고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짜입니다. 저희는 이미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내년에 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적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레이저 무기를 만들다니 불가능하지. 그럼에도 그의 눈빛 속 조용한 확신은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부스를 떠나기 전 그의 명함을 챙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자꾸 그 작은 부스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미국의 거대한 전투기, 독일의 번쩍이는 대포, 이스라엘의 유명한 방어 시스템. 그런데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이미지는 한국의 작은 부스와 그 화면에 빛나던 한 문장이었어요. 블레이저 레이저 방어 시스템. 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다면? 작은 나라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라면? 저는 그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앞으로 제 기자 인생이 어쩌면 세계 방어의 미래가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전시장으로 돌아갔었어요. 안은 또다시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지고 있었으며 군 장교들이 서로 악수하고 있었죠. 저는 미국 부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비싼 미사일과 강력한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죠. 모든 게 어제와 똑같아 보였어요. 큰 나라들, 거대한 무기들, 그리고 엄청난 가격들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작은 부스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젊고 차분한 엔지니어 박준호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미 시험을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 안의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죠. 아니야. 사실일 리 없어. 한국은 너무 작아.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저는 커피 스탠드 근처에서 독일 동료 카를 호프만을 만났었어요. 그는 독일 무기 디자인이 가득 적힌 노트북을 들고 자랑스러워 보였죠. 알렉상드르, 왜 그런 한국 부스를 보는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어. 독일은 항상 대포와 전차의 선두였어. 한국이 우리보다 나은 걸 만들 순 없어.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조용히 있었어요. 그의 말이 그럴듯했거든요. 독일은 크고 부유하고 공학으로 유명했었죠.
한국은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이후 저는 아이언돔 전시대 근처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기술자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제가 한국의 레이저 무기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웃어버렸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도 20년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레이저는 영화에선 멋지게 보이지만 현실 전투에는 아직 멀었죠.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라 이 도전을 감당 못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경험이 있었고 미국은 돈이 있었으며 독일은 강력한 기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전시장을 걸어 다니던 중에도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프랑스 장교는 속삭였죠. 한국은 그냥 중요해 보이려고 하는 거야. 한 미국 기자도 덧붙였어요. 그들은 그냥 아이디어만 베끼는 거지.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너무 작다. 한국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저도 거의 그 말을 믿을 뻔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준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자랑하거나 오만하지 않았던 눈빛이었어요. 대신 차분하고 진지하며 자신감이 느껴졌었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단순한 마케팅일 거야. 그냥 꿈일 뿐이야.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만약 작은 나라가 정말 방법을 찾아낸 거라면? 그날 저녁 전시회를 마친 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있었어요. 파리의 도시 불빛은 창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멀리 가 있었죠. 책상 위에는 준호의 하얀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손에서 돌려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메일이 도착했었죠. 발신자는 박준호, 제목은 증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심장이 빨라지고 있었죠. 천천히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로 기자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의심한다는 걸 압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에는 단 하나의 링크가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죠. 화면 속에서 파란 링크 하나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속임수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죠. 창밖을 보니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에서는 관광객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지만 제 방 안에는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듣고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만약 내가 지금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된다면? 저는 클릭을 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회색빛 바다, 어두운 하늘, 그리고 한국의 해안이었어요. 저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제 안에는 의심과 호기심, 두려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죠. 저는 지금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요. 작은 것과 큰 것이 시험받는 순간, 의심이 진실과 맞서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 프랑스에서 온 기자 알렉상드르 모로는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참이었습니다. 제 눈앞의 화면은 잠시 어둡게 변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서해였어요.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덮여 있었고 바다는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갑자기 영상 속에 열대의 드론이 함께 날아오고 있었어요. 작지만 빠르게 움직였고 마치 새떼처럼 한국 해안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죠. 날개 소리는 마치 화가 난 벌들처럼 윙윙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총소리와 미사일 연기, 폭발음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연기도 없었고 폭발도 없었죠. 그저 정적뿐이었어요. 그러던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론 하나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장난감처럼 빙글 돌며 바다에 부딪혀 버렸죠. 몇 초 뒤 또 다른 드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떨어졌어요. 정확히 3초마다 또 다른 드론이 추락하고 있었죠.
저는 눈을 크게 깜빡이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화면에 흰 글씨가 떠 있었어요. 블레이저 레이저 무기는 보이지 않는 광선을 사용합니다. 열은 섭씨 3000도. 목표는 즉시 녹습니다. 보이지 않는 광선? 로켓도 없고 총알도 없고 그냥 빛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죠. 드론은 하나씩 계속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10대가 들어왔고 10대가 모두 격추됐습니다. 성공률은 100%였어요. 저는 의자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죠. 이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불가능이 아니었어요. 그건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계속되고 있었죠. 이번엔 훨씬 큰 도전이었어요. 무려 50대의 드론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죠. 이건 너무 많아. 아무도 이걸 다 막을 순 없어. 하지만 블레이저는 제 눈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작은 섬광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빠르고 날카롭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자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대씩 동시에 추락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기가 동시에 여러 목표를 겨냥하고 있는 듯 보였죠. 화면 속 글씨가 또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위상 배열 레이저 동시에 여러 드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어요. 여러 드론을? 동시에? 단 2분 만에 50대의 드론이 모두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살아남은 건 하나도 없었죠. 단 한 대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미사일도 받고 전차도 받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세상이 꿈만 꾸던 걸 저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화면에 또 다른 문장이 떴습니다. 드론 한 대 격추 비용 10달러. 10달러요? 제 눈이 커졌어요. 저는 다시 읽었고 이번엔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10달러. 겨우 10달러. 저는 전시회에서 봤던 미국 미사일을 떠올렸어요. 한 발에 400만 달러. 독일의 대포와 이스라엘의 로켓도 떠올렸습니다. 모두 너무 비싸서 오직 부자 나라들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보이지 않는 빛으로 드론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단지 한 끼 식사값으로요. 저는 속삭이고 있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죠. 이건 게임 체인저야. 이건 게임 체인저야. 한국이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어.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장면, 50대가 몇 분 만에 추락한 장면, 그리고 단 10달러의 비용. 현실 같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제 의심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카를의 목소리, 이스라엘 기술자의 말, 프랑스 장교의 비웃음이 제 머릿속에 반복되고 있었죠. 한국은 너무 작다. 한국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눈앞에 있었어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파리는 불빛과 자동차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안의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큰 나라들만이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작은 나라가 강력한 아이디어로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노트를 열고 커다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꿈이 아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진실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밑줄로 긋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내일 신문에 실릴 기사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이야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닫고 있었어요. 진실이 중요하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그리고 이 레이저 무기는 세상이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게임 체인저였다. 음날 아침, 저는 여전히 그 영상을 머릿속에 간직한 채 눈을 떴었어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드론들이 하나둘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빛으로 파괴되는 그 순간들이 제 마음속을 계속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방 어둠 속에서 속삭이고 있었죠. 이건 게임 체인저야.
이건 게임 체인저야. 하지만 다시 전시장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각자 자기 나라 무기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사일에 대해 떠들고 있었고 독일은 대포를 전시하며 과시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혼자만 비밀을 안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진실을 봤었죠. 하지만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저는 몇몇 사람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독일의 오랜 동료 카를 호프만이었어요. 그는 거대한 전차 앞에서 노트를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칼을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제가 노트북을 열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드론들이 날아오고 있었고 드론들이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죠. 하나씩 또 하나씩 추락하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카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찡그리더니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사실일 수 없어. 속임수야. 한국은 너무 작아. 우리보다 앞설 수 없어.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바로 두려움이었죠. 처음으로 카를이 확신을 잃고 있었어요. 그 후 저는 영국의 방위 전문 기자 소피아 밀턴을 찾았어요. 그녀는 늘 차분하고 신중하기로 유명했었죠. 저는 그녀에게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턱을 괴고 영상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마지막 드론이 추락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죠.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은 늘 완벽을 원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국은 실용적이에요. 그들은 당장의 위협인 드론에 집중했지 먼 미래의 꿈에만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건 똑똑한 선택이에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한국은 실용적이다. 오후에는 프랑스의 엔지니어 마리앙 클레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좀 있었고 회색 머리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가 틀렸을지도 몰라. 우리는 늘 크기만 봤던 것 같아. 한국은 작아 맞아. 하지만 한국은 빠르지. 한국은 실용적이야. 한국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을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서구의 전문가들은 한국을 무시했었습니다. 너무 작다. 너무 늦었다. 너무 약하다. 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이제 같은 전문가들이 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의심하는 이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이도 있었지만 점점 존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전시장을 다시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미국의 전투기는 무겁게 보였고 독일의 전차는 느려 보였으며 이스라엘의 로켓은 비싸게 보였죠. 제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점점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그날 밤 저는 센강 근처의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각 전문가들의 반응을 정리했죠. 불가능하다. 한국이 앞설 수는 없다. 한국은 실용적이다. 그건 똑똑하다. 저는 실용적이라는 단어에 여러 번 밑줄을 그었어요. 세상은 늘 크기가 힘이라고 생각했었죠. 거대한 군대, 막대한 예산, 큰 나라.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힘은 실용적이고 빠르고 집중하는 데서도 나온다는 것을요. 노트를 덮으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저는 한국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국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어쩌면 전 세계가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기도처럼 약속처럼 말이죠. 진실이 중요하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그리고 이 레이저 무기는 게임 체인저다. 며칠 뒤 전시회가 끝나고 저는 한 통의 초대를 받았었어요. 한국 레이저 프로젝트의 책임자 이도현 박사님에게서 온 초대장이었죠.
저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궁금했었습니다. 영상을 받고 수많은 의심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제 노트에도 기록을 남겼지만 이제 직접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파리 강가에서 멀지 않은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 안은 신선한 빵 냄새와 구운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밖의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카페 안은 고요했어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는 듯 했죠. 제가 먼저 도착해서 노트를 꼭 쥐고 있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그는 자랑스러워할까? 제 의심을 비웃을까? 정말 진실을 설명해 줄까?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특별한 옷차림도 아니었어요. 단정한 셔츠와 안경,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강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죠. 그가 바로 이도현 박사님이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잠시 동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보신 겁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모두들 레이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시도했었고 이스라엘도 했었고 유럽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성공했잖아요. 어떻게요? 이 박사님은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무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군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드론이었죠. 드론은 매일 공격해 옵니다. 값싸고 빠르며 위험하죠. 하지만 미사일로 막기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용적인 것을 만들었어요. 내일이 아닌 오늘 당장 쓸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실용적. 저는 소피아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실용적이다. 그것이 그들의 비밀이었어요. 이 박사님은 서류철을 꺼내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차분하게 각 페이지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드론 요격 성공률 95%, 순항 미사일 요격 성공률 85%, 박격포탄 요격 성공률 90%.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짜였어요. 꿈도 아니고 조작도 아닌 진짜 결과였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의 미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발당 $10입니다.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웃기다는 게 아니라 믿기 힘들어서였죠. $10. 단지 한 끼 식사가. 그런데 수천 달러짜리 무기를 파괴할 수 있다니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조금 더 단단히 했습니다.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예산과 경쟁할 수 없어요. 독일처럼 거대한 전차를 만들 수도 없죠. 이스라엘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살아남는 길이고 그것이 한국이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부심, 존경, 그리고 희망.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이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규칙을 바꾸고 세계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길이었으니까요. 이 박사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블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미사일까지 목표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 도시와 공항, 어쩌면 나라 전체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더 이상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죠. 저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카르리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은 실용적이라고 말하던 목소리도 마리안이 한국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속삭였던 순간도 함께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진실을 알고 있었죠. 저는 이 박사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합니다. 한국은 실용적이면서도 강합니다.
한국은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요한 미소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은 곧 보게 될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강을 따라 걸었어요. 위에는 반짝이는 에펠탑이 있었죠. 제 마음은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큰 나라만이 이끌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제 머릿속에서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죠. 진실이 중요하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이 레이저 무기는 게임 체인저다. 전시회는 끝났었습니다. 군중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화려했던 불빛들도 꺼졌어요. 파리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센 강가를 거니는 관광객들, 에펠탑 아래에서 뛰노는 아이들, 카페에 앉아있는 연인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공기는 서늘했고 도시의 불빛은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파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멀리 한국에 가 있었어요. 저는 전시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다. 한국이 앞설 수는 없다. 한국은 그냥 중요해 보이려는 거다. 그 목소리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었죠.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늘 미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큰 나라들만 글로 써왔었죠. 힘은 오직 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진실을 보았어요. 드론들이 하나씩 보이지 않는 빛에 파괴되어 바다로 추락하는 걸 보았고 불과 2분 만에 50대의 드론이 무너지는 걸 보았었어요. 비용은 단지 $10. 수백만이 아니라 겨우 $10였죠. 그리고 저는 과학자 이도현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는 완벽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용적인 걸 만든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남을 따라 하려 하지 않았어요. 크기를 좇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있었죠. 빠르고 똑똑하고 실용적이며 강한 길을요. 빛나는 에펠탑 옆을 지나며 저는 노트를 꺼내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한국은 실용적이지만 강하다. 한국은 게임 체인저다. 그 문장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래를 상상해 봤어요. 보이지 않는 빛의 벽으로 보호받는 공항, 드론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는 군인들, 그리고 하늘 위 레이저가 가족들의 평화를 지켜주는 세상. 그 미래의 중심에는 미국도 독일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믿지 못하던 카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실용적이라고 인정했던 소피아의 목소리도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긴다라고 속삭였던 마리안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기억했어요. 한국의 작은 부스를 보며 비웃었고 의심했고 거의 그냥 지나쳐버릴 뻔했었던 제 모습을요. 이제는 거의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더 강했던 건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역사는 언제나 큰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때로는 작은 나라, 하지만 강한 나라의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밤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지만 제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파리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에펠탑 위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들려주듯 속삭였어요. 진실이 중요하다.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이 레이저 무기는 게임 체인저다. 저는 기사를 쓰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또 하나의 무기 기사로 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건 교훈이었어요. 세상을 향한 교훈이었죠. 그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작은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 무시하지 말 것. 언젠가 그 작은 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노트를 덮으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프랑스 기자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한국에 대한 이상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나라가 아니었지만 한국은 세상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죠. 희망, 용기, 그리고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처럼 약속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진실처럼요.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한국은 실용적이지만 강하다. 한국은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중요하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